이렇게 기조 연설을 시작으로 세 분의 사례 발표까지 세션 3 진행했는데요. 질의응답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설을 함께 해주셨던 모든 분들 무대로 모시고 함께 질의응답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네, 김승배 한국부동산개발협회 회장님, 최칠문 SH공사 컴팩트시티 사업단장님, 그리고 황규헌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 대표이사님, 이렇게 세 분 모시고서는 질의응답 시간 진행하도록 할 텐데요. 네, 진행을 위해서는 김승배 회장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발표 내용 잘 들으셨죠? 청중들께서 굉장히 집중해서 듣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도시를 갖고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저희들이 이제 앞으로 가야 될 지향점,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새로운 교통 수단까지 한번 들어봤는데요. 그 내용을 들으시면서 질문 사항이 있거나 하면 한번 더 손을 들고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질문을 할 때 답변을 어느 분한테 요청하는지도 함께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이 없으시면 제가 한번 좀 질문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선 공공에서 추진하고 있는 컴팩시티에 대해서 우리 최칠문 단장께서 서울시의 사례를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제 발표한 내용에서 뭐 들으셨겠지만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 도시가 지향해야 될 바는 아마 컴팩시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가용 토지가 적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더욱더 컴팩시티가 이제 절박한 것인데요. 근데 또 한편으로 컴팩시티에 대해서는 또 다른 이제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제 밀도가 높아지면 뭐 교통이나 여러 가지 인프라 부분들의 부족, 또는 여러 가지 이제 환경적 문제, 이런 걸 이제 지적하는 분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 단장님께서는 이제 컴팩시티가 그런 우려를 극복하고 이제 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신 바가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처음 질문이 어려운 질문을 주셔가지고 사실은 그렇습니다. 아까 그 회장님께서 이제 기조 연설하실 때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이 컴팩시티라는 게 이제 사실은 교외화에 대한 반감으로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로 인해서 이제 자연환경의 훼손이라는 게 이제 첫 번째 화두가 됐을 테고, 또 그러므로 해서 또 원 도심 간에 이제 자동차 교통, 자동차 아까 보급 첫 이제 그 화면에서 나왔습니다만 그런 자동차의 이제 과다한 사용, 또 화석 연료의 사용 증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컴팩시티라는 도시계획 사조가 이제 창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이제 추구하는 컴팩시티가 아까 이제 그 사례에서 좀 들었습니다만은 기존의 이제 교통 인프라를 활용할 수가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가장 이제 공공 사업을 하면서 그동안 어려움을 겪어왔던 것들이 주택 공급에 너무 이제 정책의 방점이 찍히다 보니까 교외에 주택 단지를 만들고 이제 입주 시기를 자꾸 앞당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교통 인프라는 이제 확충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입주가 되다 보니까 항상 그런 것들이 이제 민원으로 있었고, 최근에도 강남권입니다만은 주민들이 교통지역에서는 못 살겠다고 프랜카드에 걸고 뭐 이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컴팩시티는 기존의 자원을, 기왕에 만들어진 자원을 10분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상당한 강점은 있는 것 같고요. 또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 팬데믹 현상에서 과연 고밀도에 이제 도시가 맞느냐라는 이제 문제는 있는데, 최근에 저는 이제 그런 잡지의 상황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제 해외에서 이제 공간을 이제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라는 것은 아까 회장님께서 소개한 그 자료도 있었습니다만
사실은 이제 상황에 맞게끔 가변성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도시의 밀도라는 것이 그 가변성만 확보가 된다면 어느 정도의 밀도가 있어도 커버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은 들고요. 이건 좀 궤변일지는 또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컴팩시티의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가 이제 MXD 아니겠습니까? 도시에서 여러 가지 일어나는 기능들을 한 플레이스에서 이제 해결을 한다. 그러면 이제 이동이 최소화되면 확산이라는 걸 또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말씀 고맙습니다. 저는 또 한편으로는 컴팩시티에 대해서 제가 뭐 자문도 하고 조언도 하고 네. 할 때 지금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게 아까 뭐 사례에서 보면 용적률이 뭐 한 220%, 250% 이 정도 밀도로 이제 활용을 하고 있는 걸 이제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게 너무 낮은 게 아닌가. 좀 더 밀도 있게 그거를 활용하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갖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은 그 아까 시내의 도로 입체화에서는 저희들 한 220% 정도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예전에는 용적률이라는 게 0이지 않습니까? 도로라는 것이 0에서 220%라는 것은 상당히 그래도 찾아낸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올고지 이제 도로 부지를 택지로 활용하는 게 방점이 찍혔다면 조금 더 올릴 수 있었겠지만 아까 제가 이제 사례 설명에서도 이야기했다시피 이 단절된 도시의 맥락을 연결한다는 측면에 좀 저희들이 이제 강조를 한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차고지를 복합화하는 이제 사업 같은 경우는 전체 이제 용적률이 한 180에서 220 정도 이렇게 두 개 사업지가 이제 됩니다만은 사실은 원래 있던 차고지의 기능은 지하로 내려가면서 그 우리 법정 용적률 계산에서는 빠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실제 가용 연면적을 계산을 해보면 한 350% 정도 이렇게 돼서 충분히 이제 그 준주거 용지의 그 성능에 도달했다. 뭐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걸 종합적으로 봐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들립니다. 그 황교안 대표께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사실은 서울역 지금 북부역 개발은 지금 이제 SH에서 하고 있는 컴팩시티나 뭐 사실은 맥을 같이 하는 거죠. 다만 이제 민간이 주도해서 가는 것이고요. 그쪽에 이제 미용 용지를 이용하는 건데 제가 한 3년 전에 사실은 동경역을 포함한 일본 동경의 역세권 개발을 한번 견학을 갔었습니다. 그 동경역을 가서 보고 저는 이제 우리 서울역과 비교해가지고 말하자면 좌절, 절망 뭐 이런 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동경역 주위를 이렇게 개발해놓고 아까 말씀하신 모든 게 이렇게 서로 연결이 돼서 이제 도시가 활기차게 돌아가는데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면 서울역도 이제 개발이 시급했던 거죠.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은 그쪽 북부역만 하다 보니까 아직 철도 위를 그냥 덮어가지고 우리 저 SH가 한 것처럼 그런 쪽으로 이제 어떤 개발을 하면 참 좋지 않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 황 대표께서는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말씀하신 부분이 그 서울시랑 국가철도공단이랑 한국철도공사랑 굉장히 좀 오랜 기간 논의가 되었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데 이제 뭐 아시다시피 이게 서울역 앞에 있는 철도 자체가 다른 지역과 달리 단선이 아니고요. 굉장히 많은 노선들이 지나가다 보니까 그 지하 자체를 수행하는 데만 거의 천문학적인 액수의 좀 재원이 필요하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뭐 제가 이제 그걸 직접 참여한 건 아니고요. 더불어서 그걸 또 시행하는 것도 뭐 돈도 돈이지만 재원도 재원이지만 현재 너무나 많은 노선들이 지나가다 보니까 그걸 시공하고 또 운영과 시공을 같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존에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마 국토부랑 그쪽 국가철도공단에서 굉장히 검토를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도 그거를 지하를 굉장히 원하시는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하가 됐을 경우에는 아까 이제 회장님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개발에 시너지도 많이 나고 개발의 포텐셜 자체가 아마 달라질 겁니다. 그 부지 자체가. 근데 현재로서는 아마 단기간 내에 좀 지하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지하가 원래 이제 안 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 이제 대안으로 좀 마련된 것들이 입체적인 보행 동선이라도 좀 만들어서
그리고 전체를 개발할 수 없으니 북부 역세권 하나만이라도 좀 개발을 해서 좀 주변 환경을 좀 개선을 도모하자는 게 아마 이 사업의 좀 취지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역세권 개발이 굉장히 필요한, 예, 특히 서울과 같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활동하는 데는 필요한데, 사실 지금까지 역세권 개발이 제대로 된 게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하나가 했던 서울역 복합 개발, 그다음에 영등포역, 뭐 부천역 몇 개 이제 제대로 작동하는 건 그렇고, 대부분 그 사업 자체는 좀 적자고 뭐 이런 게 현실인데, 그 역세권 개발을 하면서 뭐 우리 기존의 제도 뭐 이런 쪽에서는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개선해야 될 부분을 한번 좀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회장님께서 방금 그 사례로 지적해 주신 이제 서울역, 기존 서울역, 구서울역 개발, 그리고 영등포 롯데 백화점이 자리하고 있는 영등포 역사 개발, 청량리역 역사 개발, 이제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 토지를 매수하는 방식이 아니라 점용 방식입니다. 이제 30년 점용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도시계획 시설인 철도가 존치 않은 상태에서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민간업자가 이거를 정말 잘 개발해야 되겠다라는 동기 요인을 좀 발생하기에 부족한 부분이 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아까 그 단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도시계획 시설 위에는 비도시계획 시설이 들어가는데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제 수익성 있는 시설을 지어서 분양을 해야 그 제한으로 더 좋은 시설들을 만들 수가 있는데, 사실 서울역, 청량리역, 영등포역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 자체가 애초에 불가능한 사업 구조입니다. 근데 이제 다행히도 저희 사업 부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수 방식입니다. 매수 방식이고요. 이에 따라서 기존의 역사와는 좀 다르게 뭐 오피스텔이라든가 뭐 오피스, 판매 시설 이런 것들을 민간 사업자가 개발을 해서 충분히 좀 이윤을 남길 수 있는 구도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 이제 용도 지역일 텐데요. 기존에 이제 대부분 유휴부지로 방치되어 있는 지역들이 뭐 제3종 또는 제2종 일반 주거지역 이렇습니다. 근데 250%, 300%의 용적률 가지고는 사실 언급하셨지만 턱없이 부족합니다. 예, 예. 굉장히 턱없이 부족하고요. 그나마 그래도 다행인 것이 이제 사전 협상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용도 지역을 바꿔주되 거기에 따른 토지 평가 차익의 일부분을 공공에 제공을 해서 개발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게 이제 사전 협상 제도입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이제 뭐 광운대 역세권이라든가, 그러니까 현대차에서 나오셨지만 현대차 GBC 부지 같은 경우가 사전 협상에 의해서 용도 지역을 상향을 하고 거기에 대한 토지 차익분 일부분을 이제 공공기여로 가져가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사전 협상 제도가 사실 서울시가 최초로 시작을 했지만 최근에는 뭐 들어보면 뭐 고양시라든가 뭐 지방 광역도시 대부분 모든 지자체들이 다 도입하려고 굉장히 많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가 좀 활성화가 되면은 민간 사업자들이 정말 좋은 개발을 할 수 있는 동기 요인이 많이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조금 아쉬운 거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래도 공공에서 용적률 완화를 해준다고 했을 때 물론 공공기여는 하긴 하지만 800%를 굉장히 높게 보세요, 공공에서는. 근데 저는 이제 사실 800%도 좀 아쉽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차피 개발 밀도를 올려주면 올려줄수록 공공에 돌아가는 그런 공공기의 목도 더 커집니다. 그리고 사실 800%가 고밀 개발이 돼서 뭐 보행자 레벨에서 굉장히 뭐 답답한 거 아니냐 이런 논리도 있는데, 사실은 800%나 100%나 1200%나 그라운드 레벨에서는 보행자 레벨에서는 똑같습니다. 200%, 300%로 개발할 게 아니다라고 하면 이왕이면 좀 더 고밀로 개발을 해서 좋은 수요들을 끌어들여서 활성화시키는 게 도심이나 뭐 도심 재생이나 또는 개발 수익이나 뭐 공공 기여라는 공공성 측면에서도 훨씬 낫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예. 저도 공감을 합니다. 저는 이제 기회 있을 때마다 우리 서울의 기본적인 이제 용적률 상한을 지금보다 한 2배 정도로는 올려야 된다. 아까 이제 허드슨 야드 같은 경우 일부 그 사업은 용적률이 3,000%거든요. 3,000%를 그냥 준 게 아니라 다 여러 가지 기여를 했을 때, 이렇게 했을 때 500%, 300% 그걸 다 모아가지고 3,000%까지 이렇게 늘린 거죠. 일본도 이제 도시재생하면서도 용적률을 올리고 그 대신 그 요건을, 인센티브 요건을 엄격하게 규정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이제 공공성 충분히 확보하고 그렇게 하는 게 이제 지금 다른 나라 제도인데, 지금 서울역 같은 경우는 사실은 사대문안은 여러 가지를 좀 이렇게 역사 도심이라는 측면에서는 좀 용적률을 낮출 필요가 사실은 있죠. 그러니까
그랬을 때 이제 사대문 안에 용적률을 못 쓴 부분들을 예를 들면 서울역 같은 데서 그걸 사와 가지고 2,000%, 3,000% 한다 그러면 그게 훨씬 더 도시 발전에 이제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번 좀 생각 안 해보셨나요? 사실 용적률을 상향하기 위해서 사전협상 과정에서 좀 많은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부분들을 공공에 계신 많은 분들도 사실 공감을 많이 하고 계세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기존에 이미 수립되어 있는 도시 기본 계획이라든가 도시계획 절차라든가 또 용도 지역 체계라든가 이런 부분과의 좀 정합성 부분 때문에 이제 좀 그분들도 안타까워하시면서도 이제 현행 법령상은 사실 이게 해줄 수 있는 최대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저희는 사실 얻어낼 수 있는 건 다 얻어냈는데 그것도 좀 많이 도와주셔서 얻어낸 좀 경우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하여간 근본적인 이제 우리 국계법부터 시작해서 이제 토지 이용하는 그 기준은 좀 바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 최 단장님께 다시 한번 좀 질문을 드릴까 하는데 지금 현재 컴팩트시티가 이제 시범적으로 공공이 주도해서 지금 쭉 가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앞으로 그러한 부분들은 좀 더 민간하고 같이 한다 그러면 훨씬 더 많은 거를 개발도 할 수 있고 또 성과도 더 낼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SH에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민간하고 같이 파트너십으로 협력해서 갈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요? 뭐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시범 사업 하는 거에 집중을 하고 있고요. 사실은 이제 이 사업을 하면서 제가 몇 번 이제 다니면서 이제 발표를 할 기회가 있으면 이제 향후 과제로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은 이제 국유재산법이나 공유재산법상에 이제 공공용 재산이면 이 사건 설정이 사실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공공주택특별법에서도 저런 공공용 재산 위에서 이제 작업을 할 때는 4대 장기 임대주택, 소위 말해서 이제 영구임대나 국민임대나 행복주택, 그 다음에 통합임대주택 이 네 가지를 이제 허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공주택 사업자, 이제 공공이 주체가 되는 공공주택 사업자가 이제 영구 기소권을 갖고 이제 할 수 있게끔 돼 있는데 지금 회장님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완화가 되고 풀린다면 주택의 유형도 훨씬 더 다양화될 테고 또 거기에 들어오는 도시의 기능도 훨씬 더 다양화가 될 테고 이제 그런 사실은 이제 상상은 해보죠. 근데 이제 그것이 한 번에 시범 사업을 통하더라도 쭉 어떤 모니터링을 통하고 한번 검증을 통해서 그 필요성을 조금 인식해야 되지 않나 싶긴 합니다. 네, 예. 앞으로는 이제 함께 할 수 있는 민간과 공공이 협력해서 우리가 도시에 필요한 여러 가지 공간을 만드는데 같이 갔으면 좋겠다는 이제 바람을 안고 또 같이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요건 이제 우리 뭐 이게 대담 형태가 됐네요. 질의응답이 아니고 그래서 마무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도시와 공간 포럼 2021 세 번째 세션 주제 발표부터 시작해서 세 꼭지의 전문가들의 내용, 그 사례 이런 부분들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분야에서의 사례와 생각들이 모여서서 우리 도시가 지금보다 훨씬 더 살기 편리하고 사람들이 이 속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 날을 위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 함께 노력하자는 말씀을 드리고 대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세 분께서 함께 해주셨는데요. 세션 3 도시 생태계 혁신 사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